할머니, 죽으러 가세요. 우리 가족의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아들아, 제발 가지 마. 이제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을 들었어요. 제 며느리 유진이가 제 아들 민수에게 한 말이었죠. 둘이 부엌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오늘은 제 칠순 생일이에요.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엄마,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응, 일어났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방금 들은 말은 못 들은 척 했고요. 그게 편했거든요. 오늘 칠순 잔치 식당 예약했어요. 점심 10이시니까 준비하세요. 고맙구나. 민수야,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죠. 칠순 잔치를 위해 몇 달 전에 마련해둔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조합이었거든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머리는 새하얗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민수와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한복 입으시니까 나이는 못 속이시네요. 유진이의 첫 마디였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죠. 오늘 식당에서 사진 좀 찍으시면 안 돼요? 저희 친구들도 오는데 창피해요.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민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유진이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요.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하면 되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출발해요. 늦으면 안 되니까. 민수가 차키를 들고 일어섰어요. 우리는 민수의 차를 타고 출발했죠. 벤츠 E클래스. 민수가 작년에 할부로 산 차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아무도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칠순 생일이구나 하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주변 풍경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식당이 이렇게 멀어. 엄마, 좋은데 예약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민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차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논밭만 펼쳐져 있었죠.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민수야, 정말 식당이 이런 데 있어. 엄마, 요즘 이런 데 있는 식당이 핫하다고요. SNS에서 유명해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차가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었거든요. 민수야, 여기가 어디냐? 엄마, 잠깐만요. 민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유진이도 따라서 내렸고요. 저는 뒷좌석에 혼자 남았어요. 두 사람이 차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유진이가 민수를 밀고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 싸우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민수가 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내리세요. 응, 여기서. 네, 여기서요.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차에서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민수야, 식당이 어디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엄마,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때 유진이가 나섰죠. 어머님, 식당 없어요. 뭐, 우리 이제 어머님 모시고 못 살겠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알아서 사세요. 유진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대로예요. 우리 돈 없어요. 어머님 모시고 살 여유 없다고요.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민수야, 네가 뭔 말을 하는 거냐? 엄마한테.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제 아들이었죠. 제가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아파서 낳고 밤새워 키운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요. 야, 빨리 가요. 누가 볼라. 유진이가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민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고요. 민수야, 민수야. 저는 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하지만 늙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고요. 붕,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죠.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연두색 한복 치마가 흙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이게 꿈인가? 진짜 내가 버려진 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게요. 칠순 생일날 아무도 없는 이 벌판에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뚜뚜뚜. 전화는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만 희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민수한테 해준 게 없었을까? 생각났어요. 민수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민수를 키웠던 일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팔았죠. 겨울엔 손이 얼어서 빨개지도록요. 민수 학원비 벌려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요. 민수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다 컸구나.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유진이를 데려왔어요. 결혼한다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유진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수를 보는 눈도, 저를 보는 눈도요. 하지만 민수가 간청했어요. 엄마, 유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요. 저는 결국 허락했죠. 결혼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유진이가 점점 더 제게 차갑게 대했거든요. 어머님,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시키세요. 어머님, 저희 돈으로 사는 집인데 왜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해요? 어머님 연금으로는 방 한 칸값도 안 나와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민수가 중간에서 힘들어할까 봐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밥도 조심스럽게 먹고 전기도 아껴 쓰고 TV도 작은 소리로 보고요. 내가 정말 짐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늘 칠순 생일날 민수가 저를 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이 벌판에요.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점심때쯤 됐나 봐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죠. 가방도 안 가져왔거든요. 민수가 식당에서 다 해결될 거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라고 했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길 하나가 멀리 보일 뿐이었죠.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걸어서 나가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저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한복 치마를 펴서 앉았죠.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고요.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부웅, 부웅.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먼지가 일면서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죠. 누구지? 혹시 민수가 돌아온 건가?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가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벤츠가 아니었어요. 낡은 트럭이었죠. 트럭이 제 옆에서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 근처에 집도 없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길을 잃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라고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게요? 서울. 서울로 가야 해요. 서울이요. 여기서 서울까지 한참인데 버스 정류장까지라도 태워다 드릴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트럭에 올라탔죠. 한복이 걸려서 힘들었지만 겨우 탔어요. 칠순 잔치라도 하시고 오셨어요? 남자가 한복을 보며 물었어요.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이런 데 계시면 어떡해요? 가족들은요? 그냥 잠깐 떨어졌어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운전했죠. 20분쯤 갔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죠.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일시간에 한 대씩 서울 가는 버스가 와요. 감사합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남자는 손을 흔들며 떠났고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시간표를 봤죠. 다음 버스는 2시간 후였어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이 없었어요. 핸드폰만 있었죠. 집에 둔 채로 나왔거든요. 민수가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낼게요라고 했었으니까요. 돈도 없이 어떻게 서울을 가지?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소리 내서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할머니, 우세요. 돌아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마을 사람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아이고. 그럼 어쩌려고? 자식들은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자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죠.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라니까. 나도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여기 살고 있죠. 할아버지도 같은 처지였나 봐요. 왠지 위로가 됐어요. 여기 10,000원이에요. 이거라도 쓰세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내셨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죠. 할아버지는 억지로 제 손에 돈을 쥐어주시고는 가셨어요. 저는 10,000원짜리를 보며 또 울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제 자식보다 더 따뜻하다는 게 슬펐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제 오후 3시쯤 됐나 봐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민수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요. 정류장 옆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죠. 1,500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였지만 억지로 삼켰죠. 살아야 하니까요. 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민수네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고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었거든요. 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 그 돈으로 방을 얻고 살기엔 부족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진짜 혼자가 됐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봤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비서입니다. 김비서. 순간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김비서. 제 비서였죠. 아, 김비서.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회의 있으시잖아요. 2시부터인데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회의. 맞아요. 있었죠. 신규 사업 관련 중요한 회의였어요. 미안해요, 김비서. 오늘 좀 사정이 생겨서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괜찮아요. 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걱정 마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사실 회사 사장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회장이었죠. 다송건설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남편의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처음에는 직원이 5명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따냈어요. 건물 한 채, 두 채 짓고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죠.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솜건설은 직원 500명, 연매출 3천억 원의 회사가 됐어요. 서울 강남에 본사 건물도 있고 전국에 지사도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요. 왜 숨겼냐고요. 민수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결정했어요. 민수에게 제 돈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민수는 그때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어머니를요. 저는 그 모습으로 남고 싶었어요. 민수가 우리 엄마는 가난했지만 나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어라고 생각하길 바랐죠. 회사는 제 본명인 박선영으로 운영했어요. 민수 앞에서는 연금으로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가 제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거든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유진이를 만났을 때도 제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참을 거야. 민수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릴 거야라고요. 하지만 오늘 민수는 저를 버렸어요. 그것도 칠순 생일날 아무도 없는 벌판에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민수를 시험한 게 잘못된 건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이 실장이었어요. 제 오른팔이자 30년 직이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비서한테 들었어요. 실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실장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님, 위치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은데요. 제발 위치 좀 보내주세요. 이 실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결국 위치를 보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해가 점점 더 낮아졌고 바람이 차가워졌죠. 한복 저고리를 여몄어요. 추웠거든요. 내 칠순 생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정확히 28분 후에 차가 도착했어요. 벤츠 S클래스였어요. 검은색이었죠. 차가 멈추고 이 실장이 뛰어내렸어요.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자였어요. 사장님, 이 실장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이 실장 품에 안겨서 소리내어 울었죠. 실장님, 민수가 저를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저를 버렸다는 것, 칠순잔치는 거짓말이었다는 것,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요. 이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장님을, 실장님, 욕하지 마요.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들인가요? 이 실장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 씨한테 진실을 밝히세요. 사장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요. 아니에요. 왜요? 왜 아직도 숨기시려고요? 민수가 돈 때문에 저한테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차 타세요. 일단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이요? 어디로요? 본가요. 강남 본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강남에 집이 있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아니라 500평짜리 단독주택이었죠. 하지만 그곳엔 10년째 안 갔어요. 민수네 집에서 살면서 본가는 비워뒀거든요. 일단 가서 쉬세요. 그리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차에 탔어요. 이 실장이 운전을 시작했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민수는 어떻게 하지? 차는 서울로 들어왔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민수네 집이 있는 노원구로 가지 않았어요. 강남 쪽으로 향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큰 나무들이 늘어선 길이었죠. 그리고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이 실장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니 정원이 펼쳐졌어요. 잘 가꿔진 잔디밭과 꽃밭, 그리고 그 끝에 2층짜리 한옥이 서 있었어요. 다 왔어요, 사장님.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0년 만에 들어오는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죠. 실장님, 청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했어요. 언젠가 사장님이 돌아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 실장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죠. 이 소파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곤 했었어요. 사장님, 옷 갈아입으세요. 옷장에 옷 넣어뒀어요. 이 실장이 2층을 가리켰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안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제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10년 전 그대로요.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칠순이 된 제 얼굴이었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이 침대에서 남편과 수많은 밤을 보냈었죠. 남편 사진을 봤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거든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영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때로는 단호해져야 해. 남편은 늘 그랬거든요. 저보다 더 강했고 더 결단력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40년 전이었어요. 민수가 5살 때였죠. 그날도 기억나요. 남편은 공사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떨어진 철근에 맞았대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못 살렸죠.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언제 와? 안 와. 영영 못 봐. 민수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작은 건설 회사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빚도 있었고 직원 월급도 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말했어요. 사모님, 회사 맡아주세요. 우리 다 해고되면 어떡해요? 저는 건설을 몰라요. 배우시면 돼요. 사장님이 남기신 거 있잖아요. 그거 살려야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낮에는 공사장에 나가서 배웠어요. 일꾼들이 뭘 하는지, 자재가 뭔지, 도면이 뭔지요. 밤에는 책을 읽었죠. 건축 관련 책, 경영책, 법률책이요. 처음 1년은 지옥이었어요. 실수도 많았고 손해도 봤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를 봤거든요. 자는 민수를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이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돼야 해.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가 커졌어요.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중간 크기 건물,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까지요. 민수가 15살 됐을 때 저는 이미 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뭐해? 시장에서 채소 팔아. 힘들어. 아니, 괜찮아. 우리 민수 학원비 벌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회사 일로 바빴거든요.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시장 아주머니였죠. 왜 그랬을까요? 민수가 제 돈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거든요. 가난해도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우길 바랐어요. 그래서 민수는 자기 힘으로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갔고 졸업하고 취직했죠.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수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다고, 짐이 된다고, 늙었다고 저를 버렸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오래 숨긴 걸까?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사장님, 저녁 준비했어요. 실장님,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드셔야죠. 오늘 하루 종일 굶으셨잖아요. 이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쟁반을 들고 있었죠. 앉아서 드세요. 이 실장이 상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죽과 밑반찬이 있었어요.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근처 식당에서 사왔어요. 사장님 죽 좋아하시잖아요. 이 실장은 제 입맛을 알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일했으니까요.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녹는 것 같았죠. 맛있어요? 네. 고마워요, 실장님. 천만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죽을 다 먹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실장님. 네, 사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는 어떻게 해요? 이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마음이 어떠세요? 용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당연하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어요. 이 실장의 말에 대꾸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해주세요. 민수 씨한테 교훈을 주세요. 지금 이대로 두면 민수 씨는 평생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 거예요. 교훈이요? 네. 사장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민수 씨 스스로 반성하게 하시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사장님은 박선영이에요. 다솜 건설 회장이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박선영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회사 나오세요. 임원회의 있어요. 그리고 법무팀한테 지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무팀이요? 네. 민수 씨 관련해서요. 이 실장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민수를 어떻게 할까? 그냥 두고 볼까? 아니면 실장님 말대로 교훈을 줄까?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5살 때 아빠 잃고 울던 민수.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너네 아빠 없지? 라는 말 듣고 울면서 집에 온 민수. 중학교 때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라고 했던 민수. 그 민수가 어디로 간 걸까요? 아침이 됐어요. 이 실장이 차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회사 가실 준비되셨어요? 네. 정장을 입었어요. 1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조금 헐렁했어요. 10년 사이에 살이 빠졌나 봐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떨렸어요. 차를 타고 강남 테헤란로로 갔어요. 다솜건설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30층짜리 빌딩이 보였어요. 1층부터 30층까지 전부 다솜 건설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회장 전용 주차 공간이 있었죠. 비어 있었어요. 10년 동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거든요.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보였어요. 저분이 박 회장님이시잖아. 정말이네. 직원들이 수근거렸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회장이었으니까요. 비서실로 갔어요. 김 비서가 일어났죠. 회장님, 정말 오셨어요. 그래요, 김 비서. 오랜만이에요. 10년이나 됐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김 비서가 울먹였어요.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했어요. 역시 이 실장이 관리한 것 같았죠. 책상에 앉았어요. 익숙한 자리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저 멀리 민수네 아파트가 있는 노원구도 보였어요. 회장님, 임원회의 10분 후에 시작해요. 알았어요. 회의실로 갔어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앉았어요. 제 자리예요. 그동안
이 실장이 잘 운영했다고 들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이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신규 프로젝트 보고를 들었죠.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숫자가 보이고, 리스크가 보이고, 기회가 보였거든요.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법무팀 이사를 불렀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실력 있는 변호사였죠. 제 아들 박민수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아드님요? 네. 현재 재산 상태, 부채, 직장 상황 등등 전부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오늘 중으로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 실장을 불렀어요. 실장님, 내일 벤츠 10대 준비해 주세요. 벤츠 10대요? 네. S클래스로요. 기사도 10명 필요하고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이 실장이 미소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법무팀 이사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박민수 씨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읽었죠. 박민수, 36세, 직장, 중소기업 과장, 연봉 4,500만 원, 부채 2억 원 전세, 대출 1억 5천, 신용대출 5천만, 자산, 전세금 1억 5천만 원, 생활은 어때요? 빠듯한 것 같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100만 원 넘고요. 부인 김유진 씨도 직장 다니지만 둘이 합쳐도 저축은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군요. 짐이 되니까. 회장님, 괜찮아요. 계속 말해주세요. 김유진 씨가 최근에 사채업자한테 돈 빌린 기록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사채요? 네, 이자가 월 10%입니다. 미쳤네요. 그리고 김유진 씨 부모님도 빚이 많다고 합니다. 자주 민수 씨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왜 그렇게 돈에 급급했는지요. 고생했어요. 이 자료 잘 쓸게요. 네, 회장님. 법무팀 이사가 나갔어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수야, 내가 버린 엄마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줄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 실장이 전화했어요. 회장님, 준비 다 됐어요. 벤츠 10대, 기사 10명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오전 11시에 출발할게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민수네 집이요.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요. 거울을 봤어요. 70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박선영 회장이었죠. 10시 50분 회사 앞으로 갔어요. 그곳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10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장관이었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봤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가족 일 좀 처리하려고요. 첫 번째 차에 탔어요. 이 실장이 조수석에 앉았고요. 출발하세요. 10대의 차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마치 대통령 행렬 같았죠. 길 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누구 차냐고 궁금해하면서요. 우리는 강남에서 노원구로 갔어요. 민수네 아파트가 있는 곳이었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디 찾으세요? 604동 앞으로 가주세요. 네. 거기요. 네. 경비 아저씨가 차단기를 올렸어요. 10대의 벤츠가 천천히 들어갔죠.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뭔 일인가 싶어서요. 604동 앞에 도착했어요. 차들이 일렬로 섰어요. 저는 가운데 차에 앉아 있었죠. 실장님, 민수한테 전화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이 실장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민수 씨 되시죠? 전화 너머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누구세요? 다송 건설이사 이혜진입니다. 박선영 회장님께서 박민수 씨를 찾으십니다. 네. 박선영 회장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지금 댁 아파트 앞에 계십니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파트 앞이요? 무슨 전화가 끊겼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입구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왔어요. 유진이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은 10대의 벤츠를 보고 멈춰 섰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게 전부 우리 찾아온 거야? 민수가 유진이한테 속삭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죠.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이 더 커졌죠. 엄마, 안녕 민수야. 엄마가 왜 여기? 아니, 저 차들은 뭐고? 민수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유진이도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죠. 어머님, 어떻게? 이 실장이 제 옆에 섰어요. 다른 기사들도 차에서 내려서 줄지어 섰고요. 민수야, 소개할게. 난 박선영이야. 다솜건설 회장이지. 네, 박선영. 다솜건설. 민수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 팔았잖아요. 그건 내 앞에서만 그랬어. 실제로 나는 30년간 건설 회사를 운영했어.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가 회장이라고요. 거짓말이죠. 이 실장이 명함을 꺼냈어요. 제 명함입니다. 다솜건설 이사 이혜진이고요. 박선영 회장님을 30년간 모셨습니다. 민수가 명함을 받아봤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진짜예요. 검색해봐요. 박선영, 다솜건설.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엄마예요. 이 사진 속 사람이. 화면에는 제 사진이 떠 있었어요. 10년 전 회장 취임 기사였죠. 그래, 나야. 연 매출 3천억, 직원 500명, 강남 본사.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유진이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어요. 그리고는 비명을 질렀죠. 이게 뭐야? 어머님이 회장이라고? 그럼 우리가. 유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너희가 내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길 바랐거든. 그게 무슨. 그런데 너희는 뭘 했지? 어제 나를 어디다 버렸어?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그건 칠순 생일날 허허벌판에 버리고 갔잖아. 식당 간다면서.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정말 미쳤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앞 바닥에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유진이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었죠. 뭔 일인가 싶어서요. 저 벤츠들 봐. 뭐야 저거. 604동 박민수 씨 집인데 무슨 일이래. 어머, 저 할머니 박민수 씨 엄마 아니야? 맨날 구석에서 눈치 보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민수가 일어났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민수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제 문자로. 그건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읽어봐. 네가 보낸 문자.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기가 보낸 문자를 봤죠. 엄마,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읽다가 멈췄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계속 읽어. 우리만 희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 넌 최악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너 5살이었어. 나는 26이었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너 하나 보고 살았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 학원비 벌려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죄송해요. 알긴 뭘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 500만 원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엄마가 시장에서 벌었다고. 아니야.
내가 밤새워 작은 건물 설계 검토하고 새벽에 공사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번 돈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너 대학 4년 내내 나는 매일 회사 일했어. 주말도 없이. 하지만 내 앞에서는 시장 아줌마였지. 왜 그랬을까? 너한테 돈 보고 사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넌 뭘 했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내게 짐이었어. 해준 게 없었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유진이를 봤어요. 유진 씨. 네, 어머님.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죠? 이제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라고 했잖아요.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보험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100억이에요. 수익자는 민수예요. 민수와 유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100억.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길 바랐어요. 100억 받으려고. 유진이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대박. 100억 보험금.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길 바랐다고. 인간들이 진짜. 민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네, 뭐든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민수와 유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너희 둘이 고시원 가서 6개월 살아봐. 네? 고시원이요? 그래. 나 없이 너희끼리 살아봐. 돈도 너희가 번 돈으로만 써. 내 돈 한 푼도 쓰지 말고. 엄마,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볼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유진 씨도 동의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집 전세 계약은 내가 해지할게요. 네. 지금 당장요. 그래요. 지금 당장. 이 실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 해지서예요. 서명하세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짐은 오늘 안에 빼세요.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민수와 유진이를 보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나는 네가 변하길 바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인간이 되길 바라고.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유진 씨. 네, 어머님. 남편이 어려울 때 옆에서 지키는 게 진짜 아내예요. 돈 있을 때만 좋아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기생충이고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차로 돌아갔어요. 출발해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서 있었죠. 멍하니 차들을 보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고 있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민수 씨 엄마가 재벌이었네. 근데 며느리랑 아들이 시어머니 버렸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진짜래. 어제 칠순 생일날 벌판에 버렸대. 소문은 빠르게 퍼질 거예요. 아파트 단지 전체예요. 차 안에서 이 실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요? 아니요,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민수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회장님. 차는 강남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고시원 구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6개월 후에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사진도 첨부돼 있었어요. 작은 고시원 방이었죠. 3평도 안 돼 보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생해라. 엄마는 널 믿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민수야, 이번 기회에 꼭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고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매일 밤 민수 생각을 했어요. 고시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진 않은지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 오늘 라면 끓여 먹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라면이 그리워요.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게 힘드네요. 엄마, 유진이랑 싸웠어요. 돈 없으니까 계속 싸우게 돼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민수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으니까요. 3개월쯤 됐을 때 민수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요. 고시원에서 3개월 살았는데 벌써 지쳐요. 근데 엄마는 30년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한없이 작은 인간이고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문자를 읽고 울었어요. 민수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4개월째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응, 민수야.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엄마 없이 일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상사가 인정해줬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전엔 없던 거였죠. 잘했어, 민수야. 엄마, 유진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짜증 안 내고 저랑 같이 힘든 걸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다행이구나. 2개월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알았어. 엄마 믿는다. 5개월째 민수가 사진을 보냈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고시원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좁았죠. 엄마, 저희 전세금 모아서 원룸 얻었어요. 이제 고시원 안 살아요.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이것도 행복이에요. 유진이랑 둘이서 벌어서 사는 게 뿌듯해요. 민수가 변했어요. 돈이 아니라 노력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드디어 6개월이 됐어요. 약속한 날이었어요.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강남 본사로 와라. 엄마 회장실로. 네, 엄마. 꼭 갈게요. 저는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떨렸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7시 정각.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유진이 들어왔죠.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는 살이 빠져 있었어요. 얼굴도 까맣게 탔고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고 또렷했죠. 유진이도 화장을 안 하고 왔어요. 예전엔 항상 진하게 화장했었는데요.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더 예뻐 보였어요. 엄마, 앉아라.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6개월 어땠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요. 30년을 혼자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저는 6개월도 힘들었는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인간이었어요. 유진 씨는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을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알아요. 돈이 아니라 어머님 자체가 소중하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민수야. 네, 엄마. 너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네, 돈이 아니라 사람이요. 그리고 가족이요. 잘 깨달았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민수가 서류를 봤어요. 이건 집 계약서. 응, 너희 줄 집이야. 네, 강남 아파트 30평. 전세 아니고 매매야. 민수와 유진이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거 10억이 넘는데요. 그래, 엄마가 사줄게. 안 돼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벌어서 살게요. 지금 사는 원룸에서 계속 살면 돼요.
유진 씨도 그래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도 민수 말에 동의해요. 저희 스스로 벌어서 살고 싶어요. 놀라웠어요. 6개월 전에 유진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좋아. 그럼 이 집은 나중에 주지. 네? 너희가 정말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줄게. 그때까지는 엄마가 보관할게. 감사해요. 엄마. 민수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안아도 돼요? 저도 일어났어요. 민수를 안았죠. 얼마만인지 몰라요. 민수를 이렇게 안아본 게요. 민수가 울었어요. 제 품에서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저도 울었어요. 유진이도 다가와서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이제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언젠가 제 힘으로 엄마를 모실 거예요. 그래, 기대할게.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엄마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할머니 닮아서 똑똑해요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손주 빨리 보여줘라. 네, 엄마.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살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 거야.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그래도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고. 알겠어요, 엄마.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민수와 유진이가 떠났어요. 저는 차에 앉아서 그들을 봤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죠. 이 실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만족하세요? 네, 만족해요. 정말 집 안 주셔도 돼요? 지금 주면 안 돼요. 나중에 민수가 정말 자리 잡았을 때 줘야죠. 현명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생각했어요. 민수는 변했어요. 유진이도 변했고요. 하지만 저도 변했어요. 예전에 저는 민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제 인생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회사도, 친구도, 취미도 있고요. 민수는 제 아들이지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다솜건설 회장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죠. 며칠 후 회사에서 직원 회식을 했어요. 다들 즐거워했어요. 저도 함께 웃었고요. 이 실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회장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요? 네. 10년 전보다 더 밝으세요. 민수 때문에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런가 봐요.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자식은 소중해요. 하지만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70살의 박선영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새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잘 살았어. 선영아,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자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그래, 민수야. 잘 자라. 엄마도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길어. 7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들과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수도 있었어요. 제 아들이요.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일주일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유진이랑 함께요. 엄마, 저희가 요리했어요. 드세요. 도시락을 가져왔더라고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오, 맛있겠다. 함께 먹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거짓말. 제가 봐도 별로예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렇게 일상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민수가 찾아오고 가끔 저도 민수네 원룸에 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번에 큰 프로젝트 맡았어요. 성공하면 연봉이 올라요. 잘했다. 민수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한 거야. 민수가 웃었어요. 3개월 후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손주 빨리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뻤어요. 손주를 본다는 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잘 키워야지. 민수처럼 망가뜨리지 않게. 10개월 후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박지우. 제 남편 이름에서 한 글자를 땄대요. 엄마, 지우예요. 할머니 안아보세요. 작은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예쁘다. 우리 지우. 지우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은 손으로요.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어요. 민수가 저를 버린 것도, 유진이가 저를 무시한 것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에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저는 75살이 됐어요. 회사는 이 실장한테 넘겨줬고요. 이제는 고문으로만 일해요. 가끔 조언하는 정도죠. 민수는 부장이 됐어요. 스스로 노력해서요. 유진이는 지우를 키우면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잘 되고 있대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려요. 가끔 민수네 가족이 놀러 와요. 지우가 할머니 하면서 뛰어들고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지만 그들이 가고 나면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좋아요. 어제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돈 많아요? 응, 많아. 그럼 우리한테 다 줄 거예요? 민수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지우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저는 웃었어요. 지우야, 할머니 돈은 할머니 거야. 나중에 할머니가 죽으면 너희 아빠한테 좀 줄 거고, 나머지는 불우한 어린이들 돕는 데 쓸 거야. 왜요?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야 하거든. 그게 할머니가 배운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눌 거예요. 그래, 착하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 엄마도 고맙다. 네가 변해줘서. 우리는 안 왔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상처를 주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고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하죠. 서로를 사랑하면서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오늘도 저는 거울을 봐요. 75살의 박선영을요. 주름은 더 많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늘도 잘 살았어, 선영아. 그렇게 말하고 웃어요. 내일도 잘 살 거예요. 제 아들과 손녀와 함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